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18년간의 답답했던 결혼 생활을 완벽하게 끝내고 고1 딸과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는 49세 여자입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직접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고작 부장 승진 좀 했다며 기고만장하던 제 전남편. 그 멍청한 인간이 모든 진실을 알고 뒷목 잡고 쓰러지기까지의 통쾌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탄탄한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오너, 즉 회장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전보다 규모를 3배 이상 키워냈고 업계에서는 나름 전설적인 인물로 통하죠. 하지만 30대 초반, 일에만 미쳐 살던 제게 지금의 남편은 처음으로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었어요. 연애 시절 별 볼 일 없는 중소기업 대리였던 그는 저에게 자판기 커피를 뽑아주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벤츠 태워줄게 라고 호기를 부리던 나름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제 능력이 남편의 얄팍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엇나가게 할까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정체를 철저히 숨기는 모험을 감행했죠. 회사 경영은 유능한 전문 경영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저는 최고 중대 사안을 위한 회의에만 참석하고 결제하며 철저히 가려진 삶을 선택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저는 그저 월 250만 원 남짓 받는 조그만 무역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위장한 채 말입니다. 대신 저는 제 자산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한도 없는 VIP 가족 카드를 발급해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지갑에 하나씩 꽂아주었죠. 게다가 매달 제 개인 계좌에서 300만 원씩 생활비 통장으로 자동이체까지 해두었답니다. 산수도 제대로 안 되는 그 멍청한 남편은 자기 월급 통장과 제 쥐꼬리만한 월급을 합쳐 이 모든 풍요로움이 굴러간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매달 수천만 원씩 쏟아져 나오는 카드값이 어떻게 메워지는지, 그 결제 계좌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라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알량한 영웅 심리에 흠뻑 취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호의는 머지않아 그들의 관리를 넘어선 오만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노처녀 시누이의 만행은 하루가 다르게 도를 넘었어요. 어느 날 가짜 퇴근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한복판에 널브러진 주황색 에르메스 박스들과 까만 샤넬 쇼핑백들이 발 디딜 틈 없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거실 소파에는 얼굴에 칭칭 붕대 같은 고가의 리프팅팩을 두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열대과일을 까먹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어머, 언니 왔어요? 저녁 우리 거는 차리지 마요. 우리는 아까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먹고 왔어요. 시누이가 소파에 반쯤 누운 채 발가락을 까딱거리며 얄밉게 말하더군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손거울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늘 청담동 피부과 원장이 내 피부 보더니 50대 초반 같다고 어찌나 호들갑이던지. 우리 아들이 돈 잘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서는 덕이지 뭐니. 며느리 넌 매달 250만 원 벌어온답시고 밖으로 놔두는데 그 푼돈으로 이 비싼 관리비 택도 없다야.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네가 친정에 빼돌리거나 허투루 쓸까봐 내가 미리미리 좀 썼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긁은 카드값만 무려 1,8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제 카드로 긁은 영수증이 식탁 위에 보란듯이 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넌지시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2천만 원 가까이 쓰시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요? 그이 월급 뻔히 아시면서. 라고 조심스레 운을 떼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디서 시어미한테 가르치려 들어.
니깎게 버는 그 푼돈 모아서 언제 부자 되니? 내 아들이 번듯한 회사 다니면서 승승장구하는데 엄마랑 여동생 체면 챙겨주려고 준 카드 좀 쓴 게 그렇게 배알이 꼴려? 넌 내 아들 아니었으면 이 넓은 강남 아파트에서 호의호식이나 할 줄 알아? 주제를 알아야지. 자신들이 펑펑 긁어대는 그 카드의 주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시어머니는 저를 남편 등골이나 뼈먹는 무능하고 한심한 여자 취급을 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짐을 들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거짓말이었고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우리 딸 지민이에게만큼은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아빠가 있는 온전한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장 저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은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거실 바닥에 수백만 원짜리 수입 한정판 골프채 세트를 늘어놓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기름칠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저녁상에 막 구운 굴비와 간 묻힌 나물들을 올리며 밥을 먹으라고 부르자 남편은 인상을 팍 쓰며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밥상이 왜 이따위야? 내가 어제부터 툭불 한우 타령을 했는데 가장이 밖에서 피 터지게 돈 벌어오면 고기 반찬 하나 정도는 대령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집구석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센스가 이렇게 없어서야? 에이, 밥맛 떨어져.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알겠어. 좀 더 신경 쓸 때. 그런데 어제 당신 친구들 모임 결제한 거 보니까 고급 룸살롱에서 300만 원이나 긁었더라? 이번 달 당신이 쓴 카드값만 벌써 1000만 원이야. 제가 차분하게 타이르듯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야,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친구들한테 술 한잔 산 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그렇게 접대하고 인맥 관리하니까 회사에서 안 잘리고 이 자리 유지하는 거야. 네가 월 250 벌면서 사회생활이 뭔지 알기나 해? 우물안 개구리처럼 동네 구멍가게 격리나 하니까 남편 밖에서 기 살려주는 게 뭔지 모르지? 너 내가 주는 카드로 마트 가고 네 화장품 사고 살면서 어디서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버는 돈으론 이 집 화장실 휴지값도 못 돼. 그러면서 남편은 식탁 위에 있던 반찬 그릇을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빨간 고춧가루 양념이 제 하얀 티셔츠에 흉하게 튀었죠. 얼룩진 옷을 내려다보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몰래 입금해주는 매달 300만 원의 숨겨진 생활비와 제가 제 재산으로 막아주고 있는 매달 수천만 원의 카드 대금이 마치 자신의 잘난 능력으로 커버되는 줄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서 이 집안이 굴러가는 줄 아는 그 알량한 자존심. 저는 그 자존심 하나 지켜주겠다고 남편이 밖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던 제 순수한 의도가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힐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코를 골며 잠든 시간, 저는 바닥에 튄 반찬 국물을 걸레로 벅벅 닦아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걸레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죠.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수백억대 자산가인 내 능력까지 숨겨가며 이 모멸감을 견디고 있는 걸까? 자식 때문에 이 평범한 가정이라는 껍데기를 깨기 두려워서 꾹꾹 눌러담았던 제 안의 분노가 서서히 시커멓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앙칼진 비아냥, 시누이의 건방진 콧방귀, 그리고 남편의 아나무인적인 폭언이 귓가에 맴돌며 제 숨통을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지옥 같은 일상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던 제 인내심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만든 남편의 그 끔찍하고도 멍청한 망언이 터져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게 매일 밤 억울함에 베개를 적시며 참고 또 참았던 제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건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의 일이었어요. 어느 평일 저녁,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부터가 평소와 다르게 요란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온 남편은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친 채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껄껄 웃어대고 있었죠.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겁하며 달려나가자 남편은 품 안에서 금박이 번쩍거리는 새 명함을 척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나 드디어 부장 달았다. 만년 차장 꼬리표 떼고 드디어 김 부장이라고.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목을 끌어안고 내 새끼 장하다. 역시 우리 집안 기둥이다. 라며 엉엉 우는 신용을 했고 시누이는 오빠 부장 승진턱으로 내일 백화점 가서 나 샤넬 신상백 하나 사줘 하며 방방 뛰더군요. 저는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그 우스꽝스러운 촌극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해서 오를 월급이라야 기껏해야 100만 원 남짓. 매달 자신들이 제 카드로 긁어대는 수천만 원의 카드값에 비하면 먼지 같은 액수였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남편이 재벌 총수라도 된 것 같은 환상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주방에 서 있는 저를 힐끗 보더니 거드름을 피우며 다가왔습니다. 야, 들었지? 나 이제 김 부장이야. 연봉도 확 뛰었고 이제 법인카드 한도도 빵땅해졌다고. 넌 평생 가야 만져보지도 못할 돈 내가 이제 한 대를 벌어오는 거야. 알아? 술 냄새와 섞여 훅 끼쳐오는 남편의 오만한 입김에 저는 하마터면 헛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속으로는 네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내가 한 달에 버는 이자 수입 반의 반도 못 따라와 이 멍청아 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입술을 꾹 깨물며 축하해 한마디만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주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그날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승진턱을 내겠다며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최고급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한강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그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남편은 잔뜩 힘을 준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1인당 30만 원이 훌쩍 넘는 코스 요리를 마치고 나서 남편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식탁 위로 몸을 쓱 기울이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눈빛에는 거만함과 함께 묘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명실상부한 부장이고 회사에서도 핵심 인재야. 내 연봉 수준이 이제 옛날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제가 무심하게 묻자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생각해봐라. 너는 그 쥐꼬리만한 무역회사 격리하면서 한 달에 250 벌어오잖아. 근데 나는 이제 훌쩍 넘는 고액 연봉자야. 솔직히 우리가 월급 합쳐서 가정경제 꾸리는 거 이제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내가 뼈 까지게 벌어서 왜 내 돈을 마음대로 못 써야 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제가 비밀 계좌로 꽂아주는 300만 원의 생활비, 그리고 그들이 뭘 쓰듯 쓰는 수천만 원의 카드값. 그 모든 게 자기 월급 안에서 해결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남자의 기적적인 산수 실력에 경이로움마저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불공평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앞으로 생활비는 딱 반반씩 50대 50으로 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양가 부모님 용돈이나 챙기는 것도 이제 부부 돈 삽쳐서 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하자. 솔직히 우리 엄마랑 내 동생 나 키우느라 고생 엄청 했잖아. 아들인 내가 이제 돈 이렇게 많이 버는데 내 돈으로 우리 식구들 한턱 쏘고 싶어도 네 눈치 보여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앞으로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 나 내일 우리 엄마랑 여동생 데리고 백화점 가서 제대로 쇼핑시켜줄 거니까 넌 네가 번 돈으로 네 친정 신경 써. 그 순간 레스토랑을 채우던 잔잔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제 귓가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남편의 번들거리는 입술과 그 입에서 튀어나온 쓰레기 같은 망언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
그 말은즉 지금까지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자신들을 먹여 살려온 제 경제적 헌신을 완벽하게 부정하고 오로지 자신의 잘난 맛에 취해 저를 돈벌레 취급하며 끊어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슬프거나 비참해야 할 텐데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서늘하고도 통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18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 내 능력을 숨기고 남편을 기만하고 있다는 그 바보 같은 부채의식, 이 남편의 그 얄팍한 이기심 앞에서 산산조각 나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남편은 제가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줄 알았는지 콧방귀를 뀌더군요. 왜? 찔리냐? 네가 버는 푼돈으로 우리 집안 대소사 챙기는 척 생색내는 거 이제 그만하란 뜻이야. 내 말 이해했어? 저는 천천히 냅킨을 들어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난 18년의 결혼 생활 중 가장 환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고 생활비도 각자 알아서 하자고? 좋아. 정말 합리적이네. 당신이 그토록 원한다면 그렇게 해. 남편은 제 예상 외의 순순한 대답에 흠칫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내가 어떻게 그 돈으로 생활비를 반이나 내? 하고 따질 줄 알았겠죠. 진짜지? 너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다? 분명히 네 입으로 동의한 거다? 남편이 제 차 확인하듯 다그치자 저는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건배를 청하듯 남편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당연하지. 대신 당신도 나중에 절대 딴소리하기 없기다. 말 바꾸지 마. 절대. 유리가 쨍 하고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남편은 찝찝함을 지우려는 듯 와인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기가 제 발로 어떤 지옥불로 걸어 들어갔는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월급을 온전히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얄팍한 기쁨에 취해 멍청하게 웃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이 최고급 호텔 침대에 대자로 뻗어 코를 골며 자는 동안 저는 테라스에 나가 한강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담당 프라이빗 뱅커와 비서에게 차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정각을 기점으로 가족 명의로 발급된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정지 처리하세요. 그리고 매달 이체되던 300만 원의 자동이체도 전부 해지하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 이런 걸까요? 아니, 저는 호랑이 굴이 아니라 그동안 벼룩들이 우글거리는 시궁창에서 제 피를 내어주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락. 제 핸드폰이 기다렸다는 듯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금융사로부터 연달아 날아온 문자 메시지에는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 3장이 모두 정상적으로 정지 처리되었고 매달 남편의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가던 300만 원의 자동이체 역시 안전하게 해지되었다는 내용이 찍혀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묵은 체증이 단 1초 만에 쑥 내려가는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짜릿한 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전 11시 반쯤 되었을 때 예상대로 첫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어요. 휴대폰 액정에 뜨는 시어머니의 이름을 보며 저는 차분하게 커피 한 모금을 마신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야, 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카드 회사에 당장 전화해서 확인해봐. 내 카드를 정지됐다잖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 기세등등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잔뜩 당황해서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전해드린 이야기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동네 개모임 친구들 4명을 대동하고 청담동의 최고급 피부과로 향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부장으로 승진했다며 오늘 관리비는 이 몸이 통 크게 쏠 테니 걱정 말고 제일 비싼 리프팅 코스로 받으러 가자고 큰 소리를 떵떵 쳤다는군요.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찬사를 받으며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제 카드를 카운터 직원에게 내밀었답니다. 그런데
직원이 카드를 긁자마자 도난 및 분실, 분실 외 사유로 정지된 카드라는 안내음이 데스크에 크게 울려 퍼진 겁니다. 당황한 직원이 고객님, 이 카드는 정지된 카드라고 뜨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데스크를 쾅쾅 느리쳤다고 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대기업 부장인데 무슨 정지야. 똑바로 다시 긁어봐. 총 결제 금액만 무려 450만 원. 하지만 몇 번을 다시 긁어도 결과는 똑같았죠. 직원의 눈빛이 서서히 싸늘해지고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VIP 고객들과 시어머니의 개모임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대요. 결국 피부과 본부장까지 나와서 고객님 결제가 안 되시면 곤란합니다 라며 범죄자 취급을 하니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평생 남의 돈으로 부자 행세를 하며 누려온 자존심이 친한 친구들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버린 순간이었던 거죠. 결국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친구 한 명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려 결제하는 평생 가도 잊지 못할 개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며 그거 제가 정지시킨 거 맞아요, 어머니 라고 아주 차분하게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숨이 넘어갈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아들이 준 카드를 정지시켜? 네가 미쳤구나.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아들이 준 카드가 아니라 제 명의로 된 제 카드니까요. 같이 들으셨다시피 어제 그이가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지한 것뿐이에요. 불만이 있으시면 아들한테 따지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강남의 한 백화점 명품관 매장 한복판에서 신우이의 절규 섞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우이 역시 오빠의 부장 승진턱으로 8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사려고 결제 직전까지 갔다가 카드가 정지되어 매장 직원들과 대기 고객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상태였던 거죠. 하이라이트는 역시 제 잘난 남편놈이었습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부장 승진 기념으로 팀원 전체를 이끌고 인당 15만 원짜리 일식집에서 거하게 회식을 한 뒤 멋지게 카드를 내밀었다가 한도 초과 및 정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부하 직원들이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지갑에 있던 다른 카드들까지 전부 결제 거부가 나자 남편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잿빛이 되어서 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야, 너 미쳤어. 카드 왜 정지시켰어? 당장 풀어. 나 지금 회사 직원들 앞에서 어떤 꼴 당하고 있는지 알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여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어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 부딪히면서 각자 벌어서 각자 알아서 살자고 큰소리 친 사람 누구였더라? 생활비도 반반, 부모님 용돈도 각자.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그래서 내 명의로 된 내 카드들, 내 계좌들 다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야. 무슨 소리야? 그게 왜 네 카드야? 우리 집 생활비 카드가 왜 네 카드냐고. 정말 멍청해서 눈물이 다 나네. 18년 동안 당신이 긁고 다닌 그 무제한 VIP 카드, 결제 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단 한 번도 확인 안 해봤지? 그거 다 내 개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야. 당신이 매달 가져오던 그 잘난 월급으론 시어머니 피부과 비용 한 달치도 감당 못해, 이 인간아. 제대로 알고나 큰 소리를 치던가 하지 그래? 남편은 제 말의 뜻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하는지 한참 동안 숨을 헐떡이며 침묵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번 돈으로 이 집안이 굴러간다고 굳게 믿었던 그 얄팍힌 세계관이 뿌리째 흔들리는 소리가 전화선에 타고 들려오는 듯했죠.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찌질한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린 뒤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던 남편의 폭언 녹취록,
시댁 식구들의 과도한 카드 지출 내역서, 그리고 그동안 제가 가정 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져 왔다는 명백한 금융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며 이혼 소장 접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고1 딸 지민이에게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엄마가 사실은 큰 회사의 회장이라는 것, 그리고 아빠와 할머니가 어떻게 무시하고 돈을 뜯어내며 살아왔는지 전부 다요. 지민이는 처음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나 엄마 뜻 따를게. 아빠랑 할머니 정말 너무해. 기특하게도 제 편을 들어주는 딸아이 덕분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면서도 반격에 대한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문 이삿짐 센터 직원을 불러 제 짐과 지민이의 옷까지 그리고 소중한 물건들을 정리해서 빼냈습니다. 텅 비어버린 거실, 그 횡한 식탁 한복판에 하얀 봉투에 담긴 이혼 소장을 보란듯이 올려두었죠. 저녁 늦게 집으로 허겁지겁 뛰어들어온 남편은 짐이 전부 빠져나간 낯선 집안 풍경과 식탁 위의 소장을 보고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시어머니와 시누이 역시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더군요. 이게 다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말했잖아. 각자 알아서 살자고. 아, 그리고 깜닥한 게 있는데 이 아파트 4명인 거 알지? 당장 내일 아침에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을 예정이니까 당신 식구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전부 짐 빼. 안 빼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를 테니까. 제 마지막 선언에 시어머니는 어이구 저 독한 년, 저 여우 같은 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이 눈이 뒤집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민이의 손을 잡은 채 유유히 현관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고급 호텔의 바스락거리는 새하얀 침구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18년 만에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쇳덩이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서 밤새 부재중 전화가 100통 가까이 와 있었지만 저는 가볍게 무시하고 룸서비스를 시켜 지민이와 여유로운 아침을 즐겼죠. 그 시각 제가 살던 강남 아파트에서는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부동산 중개인과 경호원들이 아침 일찍 들이닥쳐 퇴거를 요구했거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내가 이 집 가장인데 어딜 쫓겨나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명백한 제 명의의 집이었고 법적으로 그들은 간 하루도 버틸 권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잘난 김 부장 남편과 콧대 높던 시어머니, 시누이는 캐리어 몇 개의 옷가지만 대충 쑤셔 넣은 채 쓰레기 봉투를 들고 길바닥으로 나앉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던진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그제야 현실을 조금 파악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뼈저린 반성 대신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최악의 악수를 두고 말더군요. 그는 내 능력으로 그깟 돈 금방 벌어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겠다며 제게 복수하듯 무모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승진 직후 회사 동료들에게 주어들은 출처 모를 쓰레기 같은 찌라시 정보가 화근이었죠. 남편은 벤처기업 주식과 경기도 외곽의 사기성 기획부동산에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1금융권 대출을 풀로 당기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 끝까지 긁어 모았으며 심지어 겁도 없이 연 40%가 넘는 불법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단 2달 만에 주식은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고 기획부동산은 대표가 야반도주하며 허공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쥐고 있던 수억 원의 빚은 고스란히 이자 팍탄이 되어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몰락도 가관이었습니다. 평생 제 카드에 기생해 VIP 대접을 받던 시어머니는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루아침에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잠시 미쳐서 카드를 막았는데 우리 아들이 다 해결해 줄 거다 라며 허세를 부리고 다녔고 결국 지인들에게 수백만 원씩 빚을 지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돈 빌려줄 사람마저 끊기자 시어머니 역시 일수명함에 손을 댔습니다. 그 돈으로 백화점 지하에서 명품 화장품을 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이자 갚을 돈 내놓으라며 패악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파멸이 완벽한 종지부를 찍은 건 남편의 직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빌린 사채업자들이 기어코 회사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문신을 드러낸 험악한 깍두기 아저씨들이 대낮에 부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서류를 집어던지며 깽판을 쳤습니다. 김 부장 이 새끼 어딨어? 돈 갚아! 하며 고함을 질러대는 통에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남편은 책상 밑에 숨어 오줌을 지를 듯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군요. 부장 승진턱을 내겠다며 거들먹거리던 그 잘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뒷덜미를 잡혀 질질 끌려나가는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품위 유지 위반 및 회사 명예실추로 당일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마저 빚잔치로 압류당해 그의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죠. 그렇게 길거리에 나앉은 세 사람은 결국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곰팡이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비가 오면 벽에서 물이 스며나오고 곱등이가 튀어나오는 그 눅눅하고 비참한 방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매일 밤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고 합니다. 이혼 조정기일이 잡힌 어느 날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맞춤 정장을 입고 더 이상 250만 원짜리 격리가 아닌 수백억대 자산가이자 회장으로서의 진짜 제 모습을 드러낸 채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초췌한 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을 씻지 못했는지 떡잼 머리에 뗏물이 줄줄 흐르는 낡은 점퍼 차림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좋아하던 명품 가방 대신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더군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 두 사람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제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본 남편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아내의 진짜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남편의 다리가 스르륵 풀리더니 그대로 제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더군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당신 진짜 회장님이었어? 아니야. 내가 미쳤었어. 내가 돌았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제 구두코를 부여잡고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며 바닥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 오만하던 김 부장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후회에 절어 짐승처럼 헐떡이는 패배자만이 엎드려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눈이 뒤집혀 달려오더니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아니, 회장님. 내가 노망이 나서 우리 귀한 며느리도 몰라보고 몹쓸 짓을 했어. 우리 식구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당장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 제발 네가 그 많은 돈으로 우리 빚 좀 갚아주고 살려다오. 내가 평생 네 집구석에서 파출부 노릇이라도 할게. 저는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비는 그들의 손을 구둣발로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래?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고 알아서 각자 벌어 살자며. 당신이 부장 돼서 돈 많이 버리니까 내 돈은 필요 없다면서? 당신들이 원하던 대로 온전히 당신들 능력만으로 이루어낸 100%짜리 삶이잖아. 평생 그 반지하에서 당신들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각자 부모 알아서 잘 챙기며 살아. 다시는 내 눈앞에 뛰지 마. 그땐 그 반지하에서도 쫓겨나게 만들어줄 테니까. 제 서늘한 경고에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시어머니는 충격에 뒷목을 잡고 꺽꺽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렇게 저의 지긋지긋했던 18년의 결혼 생활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 인간들이 쓰러지든 말든 저는 완벽하게 그들을 제 인생에서 도려냈습니다.
지금 그들은 사채업자들을 피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산다는 소문만 어렴풋이 들릴 뿐 관심조차 없습니다. 가장 기특한 건 우리 지민이에요. 엄마 아빠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고1 지민이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모양입니다. 맨날 핸드폰만 붙잡고 연예인 영상이나 보며 놀기 바빴던 아이가 그날 이후로 핸드폰을 서랍 깊숙이 던져버리더니 스스로 책상에 앉아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를 시작했어요. 엄마, 진정한 자유와 독립은 결국 내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네. 나도 엄마처럼 진짜 멋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며 밤낮 없이 학업에 매진하는 딸을 볼 때면 그 지옥 같았던 18년의 세월이 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예방주사였나 싶어 헛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해 활기차게 회사를 이끌고 있고 주말이면 지민이와 단둘이 해외로 훌쩍 여행을 떠나며 온전한 우리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저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알찬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향기가 깊어지는 사연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